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딸의 결혼을 위해 상견례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딸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었는데 모든 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 자리에서 사건이 터진 이후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저와 제 딸을 두고 먼저 떠난 남편이 상견례 자리에 있었다면 상처받는 일도 없었을 텐데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저와 제 딸은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이 좀 안 좋다 보니 저희 가족을 더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사건의 시작은 제 딸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남자를 데리고 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얼굴을 마주했을 때 예의 바르고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게 저에게도 느껴져서 결혼을 허락해 줬어요. 저도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제 딸이 좋은 남자 만나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 저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는 모습보단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죠. 딸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저는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 생활에 제가 걸림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9년 전에 몸이 좀 안 좋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길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었어요. 약간 감기 몸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잠만 자면 베개가 흠뻑 젖을 정도로 식은땀이 나서 몸이 좀 처지더라고요. 그런데 검사 결과 단순 몸살일 거라 생각했던 말과 다르게 의사의 말은 제 예상을 벗어났어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진단이 나왔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덜컥 겁이 났고 딸과 함께 시간을 내서 병원을 가게 됐었는데 정밀 검사 결과 충격적인 진단 결과가 나와 버렸네요. 복강 내 림프종 혈액암 3기 판정이 내려졌고 서둘러 입원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통증이 없었는데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엄청난 절망으로 다가왔어요. 의사가 내린 진단의 암은 다른 암과 달리 주된 치료가 수술적 절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치료 결과 또한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권장했어요. 그 시기가 저희 가족에게 정말 힘들었던 건 경제적인 것도 있었지만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태였는데 저에게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자 대학 생활하던 딸은 멘탈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한동안 정상적인 학교 생활은 불가능했었어요. 그리고 학비를 벌어다 줘야 하는 저로서도 앞이 막막했었습니다. 서울대를 진학 중이었던 딸이 저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무너지게 하고 싶지 않아 항암 치료보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를 남은 시간 몇 푼이라도 벌어 학비를 대주려고 항암 치료를 거부했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딸은 적극적으로 입원을 하길 권했어요. 저까지 세상에 없으면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면서 옆에 머물러 주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딸과 오랜 시간 대화를 이어나가면서도 고생할 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지만 한편으론 험한 세상 혼자 남겨두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옆에 있어주면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 결혼해서 외손주 낳는 모습까지 보고 싶었던 저에게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저에게 걸린 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만큼 치료받는 걸 결정하게 되었네요. 재산이 많지 않았던 저희 가족은 생활 방식을 바꿔야만 했어요. 딸과 함께 살았던 집을 처분해서 치료비를 만들어 충당하고 딸은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죠. 공부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에 항암 치료받는 저도 간호해주면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살아갔었는데 정말 다행이었던 건
딸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기쁜 소식 또한 듣게 되었고, 제가 받는 스트레스 또한 줄어들면서 치료받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다 보니 제 병도 어느새 조금씩 좋아지게 되었고, 정말 다행히도 의사에게 긍정적인 말도 듣게 되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완치 판정을 받게 되면서 간절히 바라던 퇴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 년간 통원 치료를 통해 몸 상태를 꾸준하게 확인한 결과 재발은 더 이상 없었지만 꽤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항암 치료로 인해 몸이 약해진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예전처럼 체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 쉽지 않더군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었는데 또 다른 고민거리들이 제 발목을 잡기 시작했죠. 건강을 되찾고 퇴원만 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많이 달랐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항상 딸에게 짐이 되는 존재인 것 같아 너무 미안했었는데 서울대를 졸업한 딸은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면서 그동안 자기를 키워준 거에 대해 보답하며 살아가겠다고 안아주었네요. 엄마로서 많이 부족한 저를 위해 딸은 9년 동안 아픈 엄마 봉양하며 지금까지 희생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 결혼까지 약속했는지 저에게 인사까지 시켜주었죠. 같은 대기업 회사에서 다니는 직장 동료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는데 예비 사위는 상당히 예의 발랐고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예비 사위와 좋은 시간 보낸 이후 상견례 일정까지 잡혔었는데 딸의 얼굴이 어느 순간부터 그늘져 보이길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별일 아니라며 말을 흘려 넘겨가려 했어요. 말을 하지 않으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걱정이 됐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길래 일단 넘기고 약속된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신경이 쓰이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면 서로 의논하고 헤쳐나갔기 때문에 딸이 먼저 말해주기 전까진 기다려줬는데 상견례 자리에 양가 집안 서로 얼굴을 마주한 순간 딸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마주보고 앉아있던 안사돈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그동안 딸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이 자리까지 나오긴 했지만 아직 결혼에 대해 확실하게 정한 건 아니니 저희 오늘 진지하게 대화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바깥 양반이 일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먼저 식사하라니까 일단 저희 먼저 먹고 있죠. 지금 내 아들 결혼 문제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입맛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뒷말이 나오지 않겠죠? 음식이 세팅되기 전에 제 생각부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따님이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대충 듣긴 했지만 그동안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었다면서요. 제가 듣기론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인 지 얼마 안 됐다던데 그럼 실례지만 재산도 많진 않겠네요. 뭐가 있어야 결혼식을 할 텐데 딸랑 며느리 몸뚱이 하나 들어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기본적으로 오고 갈 예단 문제는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집안은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체력도 뒷받침되어 있고 결혼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지만 따님은 대기업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놓은 재산도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암이 완치됐다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보통 암이 완치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10년 안에 면역 체계가 무너져 또다시 재발한다던데 그런 병원에 다시 입원해서 항암 치료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제 아들이 고생할 게 눈에 훤한데 굳이 결혼을 허락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 댁따님을 며느리로 받아줄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 문제는 저랑 어제도 한참 동안 대화로 풀어나갔잖아요. 어제 얘기가 전부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또 번복하시는데요? 무조건 결혼은 한다고 했잖아요. 결혼이 너 혼자 좋다고 해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야. 나도 어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결혼이 너한테 득이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나왔다.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왜 하필 쟤야? 조건 좋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쟤랑 왜 결혼을 해야 되는 건데? 대기업에 같이 다니면 급이 같아질 줄 아는데 태생부터가 전혀 다른 집안이야. 내가 항상 입이 닳도록 얘기했지? 사람이 좋아야 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집안의 재력과 어떤 가문인지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 나는 쟤가 썩 좋아 보이는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보통 여자들과 다르게 얼굴이 너무 그늘져 있잖아. 남들한테 에너지를 주는 얼굴이 아니라 길을 빠져나가게 하는 얼굴인데 뭐가 좋아서 남은 인생을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엄마가 알아본 여자들 중에 선택하면 안 되겠니? 엄마는 우리 아들이 잘 되길 바라지. 불행한 길을 걷게 하고 싶진 않다. 어느 부모든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 말 듣고 이번만큼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애비도 없이 큰 물건이면 정상이겠니? 엄마도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한 거니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다 들으셨죠? 제 생각이 어떤지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서로 초면인 자리에서 제 딸에게 아비도 없이 큰 물건이라고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제 딸과의 결혼을 반대한다면 좋게 상황을 마무리 지어도 될 법한데 굳이 상처되는 말들을 꺼내서 아픔을 주면 속이 후련하세요? 방금 한 말은 저와 제 딸도 충격이긴 하지만 그쪽 아들이 받을 상처도 상당하지 않겠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소개했고 아직까지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자기 엄마를 얼마나 실망스럽게 생각할지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으니 더 이상 있을 필요도 없겠네요. 예비사도는 팔짱을 낀 채 저와 제 딸을 노려보며 상견례 자리에서 빨리 나가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왜 아침부터 그늘진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예비사돈의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슬퍼하는 제 딸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어차피 좋아질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서 둘의 결혼을 막았으면 그걸로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지. 예비사돈은 저와 제 딸에게 절대로 해선 안 될 한마디를 뱉었고 참았던 딸의 감정이 터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저런 저급한 집안을 데려올 생각은 꿈에도 마라. 애비 없는 집안에서 자란 제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줄 아니? 서울대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줄 아나 본데? 보이는 껍데기는 바뀔지 몰라도 집안은 절대 바뀌지 않는 법이야.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거지 집안인데 대기업 취직해서 돈 몇 푼 번다고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 태생이 좋은 집안을 선택해라. 그래야 나중에 아이를 가졌어도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저 집안 자체를 봐라. 애비는 사고로 죽었고 그 어미는 암투병까지 병력이 있었다잖아. 이런 악재가 많은 집안과 살면 우리 집안에도 안 좋은 기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저 집안 때문에 무너질 수야 없지.
너희 아버지 오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독한 말을 뱉은 건 엄마가 너희 아버지랑 생각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알지? 어차피 내 말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너희 아버지도 충분히 이해해 줄 거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건 어머니는 정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뭔데 내 인생길을 가로막으려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오래 봐왔지. 어머니는 잠깐 본 걸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상대방의 기분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막말을 쏟아낼 수가 있어요? 싫은 걸 억지로 받아줄 순 없잖니? 네가 마음에 든다고 엄마까지 마음에 들어야 하니? 내 남은 인생 얼굴 붉히면서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이럴 바엔 어머니가 없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뻔했어요. 어머니도 정상은 아니었잖아요. 병은 달랐어도 아픔은 같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네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망쳐놓으면 저도 더 이상 얼굴 보며 살아갈 수 없어요. 어머니 얼굴 보기만 하면 저 사람한테 상처 준 게 생각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도 그만 나가볼게요. 앞으로 혼자서 평생 원하는 대로 살아가세요. 새롭게 태어났을 때 저와 했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나는 오로지 네가 행복하길 바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뿐이야. 결혼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단순한 감정에 이끌려 하는 결혼을 했다가 남은 인생 망치고 싶니? 엄마가 다시 새 삶을 얻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 내 아들의 인생은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 좋은 집안의 여자 만나서 앞으로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다고. 그런데 보잘것없는 거지 같은 집안의 여자를 데려왔는데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니? 내가 상상했던 재력 있는 집안의 며느리감이 아닌 밑바닥 인생만 살아가면서 자식 하나 대기업 겨우 보내 입에 풀칠할 정도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의 딸을 데려왔을 때 엄마가 얼마나 실망스러워할지 너는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 지금은 네가 전연에 대한 감정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엄마한테 서운할 순 있겠지만 나중에 능력 좋은 여자 만나면 엄마 말 듣길 잘했다고 생각할 거다. 그때 분명 엄마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 잠깐의 아픔 때문에 엄마와 연을 끊겠다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야.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인생 고쳐보려고 접근한 사람들이라고. 저기 아줌마, 말이 정말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막말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아줌마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저 사람한테까지 상처를 주면서 우리 결혼을 반대하는 건데? 나도 이런 기분으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 갑자기 이게 웬 소란이야? 내가 잠깐 늦게 왔다고? 벌써 일을 저지른 거야? 당신 나랑 어제 대화한 거 벌써 까먹은 거야? 좋게 넘어가기로 했잖아. 예비 사돈어른이 바쁜 일정이 끝났는지 상견례 자리에 급하게 들어오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전날의 예비 안사돈과 결혼 문제 때문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것 같긴 했지만 예비 사돈어른과 했던 약속과는 다른 전개로 흘러갔는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희 가족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상황을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예비 안사돈이 바깥사돈의 말을 싹둑 잘라버린 뒤 또다시 저와 제 딸에게 상처되는 막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수습이 되긴 힘들어 보였고 제 딸도 결혼할 마음이 떠났는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예비 안사돈이 저희를 보고 뱉은 마지막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떠올라 결국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먼저 떠난 그댁 부근의 신장이 나한테 올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따님이 우리 가족한테 과거에 대한 얘기했을 때 너무 놀랐었네요. 한국 현행법상 기증자와 수혜자가 서로의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죠? 사고로 내사 판정받은 부검께서 기증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신장 이식을 받을 차례였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그분에 대해 고마움에 잘 살고 있었는데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본인 아빠가 사고로 떠난 뒤 장기 기증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기증받았던 날과 비슷한 시기더라고요. 이 사람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봤었고 고마운 마음에 장기 기증원에 보냈던 서신이 있어서 그런 편지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매년마다 편지를 받았던 적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부군께서 나에게 신장을 이식해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무작정 결혼을 성사시켜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내 아들의 결혼은 현실인데 뭣도 없는 거지 같은 집안에 내 아들을 보내면 이런 사실을 상대편에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고 그럼 나는 평생 고개 숙이면서 은인 떠받들듯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불편한 길을 선택하겠어요? 기증해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저는 따님을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집안을 원한다고요. 딸과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들어서 엄청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예비사위도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는지 경악을 했어요. 그런데 예비 안사돈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바깥사돈이 예비 안사돈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저희 남편의 신장이 아니었다면 벌써 떠났을 사람이 감사한 줄 모르고 생명 좀 연장됐다고 막말을 퍼부으면 되냐고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좋은 뜻에서 남편의 장기를 기증했는데 이런 상처로 돌아오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매년마다 장기 기증원에서 저희 앞으로 편지를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편지를 받은 시기는 저희 남편이 기증했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을 잊지 않고 감사함을 기억한다면서 장문의 편지를 받았었죠. 예비 사돈어른은 제 딸이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자기 아빠가 어떤 삶을 살다가 떠나게 되었고 기증까지 했었다는 말을 했을 때 예비 안사돈이 신장 이식을 받았던 날짜와 비슷하게 떨어져 그렇게 감사함의 편지도 보내는 사람들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제 딸이 매년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저희 남편이 신장을 기증해 줬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사돈어른은 당연히 제 딸과 예비 사이의 결혼을 허락했지만 안사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던 거였어요. 나중에 안사돈이 저희 남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금전적인 요구를 해올 거고 더한 것도 요구할지도 모른다면서 저희 가족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증을 선택했을 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는데 이런 문제로 결혼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먼저 떠난 남편이 너무 불쌍했고 좋은 마음에 기증을 해줬던 거에 대해 후회가 밀려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 버렸습니다. 안사돈은 사돈어른한테 뺨을 맞게 되자 분노를 표출했고 저희 가족에게 막말을 더 쏟아내 버렸어요.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자기 아들의 결혼은 별개 문제라면서 다시는 자기 아들 볼 생각하지 말라며 단호하게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예비사위는 자기 엄마에게 많이 실망을 했는지 2번 다시 찾지 않겠다며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안사돈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군요. 그제야 안사돈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나왔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와 딸은 남편의 기증을 후회했어요. 사돈어른은 저와 제 딸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했던 일이 저희 가족에게 상처로 되돌아오게 될 줄 몰랐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자 과거의 선택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사돈어른은 안사돈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했지만 자기는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자기 잘못은 없다는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제 딸이 분노해 버렸습니다. 예비 안사돈에게 자기 아빠의 신장을 다시 되돌려 달라면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네요. 우리 아빠가 당신 같은 인간을 위해 기증을 해줬는지 알아? 당장 내놔. 우리 아빠의 신장이 당신 몸속에 있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게 싫으니까 당장 내놓으라고. 이미 나한테 들어온 걸 어떻게 돌려줘?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이런 걸로 돈 뜯어내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한테 기증해줬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이걸로 엄청 부려먹으려 했겠지? 나는 그 꼴 절대 못 보지. 평생 고개 숙이며 사는 거 나는 용납 못한다고. 거지 같은 것들이 신장 하나 줬다고 어딜 붙어먹으려 들어? 내가 당신한테 뭘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밖엔 없었어. 그리고 우리 아빠 기증은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와 한 것뿐이었다고. 어딘가에서 우리 아빠가 누군가의 삶을 도와주고 내 곁에 머물러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는데 당신 같은 사람한테 갈 수도 있다는 걸 지금까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내가 너무 병신 같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는 법인데 우리 아빠인 신장이 당신한테 갔다는 게 너무 아깝고 과거의 선택이 후회스러워. 당신같이 파렴치한 인간은 우리 아빠 신장으로 행복해질 권한이 없는 사람이야. 딸은 예비 안사돈에게 자기 아빠의 신장이 있다는 게 소름 끼치게 싫었는지 분노를 표출했고 사돈어른이 제 딸을 겨우 진정시켜 떨어뜨려 놓은 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저희 가족은 집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파투가 나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을 시점에 예비 사위가 사돈 어른과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딸은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하길래 제가 얼굴을 마주했는데 예비 사돈 어른이 자기 아들과 결혼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자리에는 오지 않았지만 안사돈도 허락을 했다면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전에 있던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예비 안사돈이 왜 갑자기 결정을 바꾸게 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거절을 하게 되었네요. 대충 상황을 보니 예비 사위와 사돈 어른이 안사돈과 연을 끊겠다고 하자 어거지로 허락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제 딸이 들어가는 순간 불행이 시작이 될 것 같아 거절을 하게 됐습니다. 제 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 제 딸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길 바랬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예비 사돈어른과 사위는 충분한 시간을 줄 거고 기다려 줄 테니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 달라고 했지만 저희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 남편의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했을 때 기증받을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분명 그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제가 좋은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라
이식받을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일 거라고 혼자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몰상식한 사람한테 남편의 신장이 갔다는 게 아깝긴 하지만 어차피 지나간 일 후회받자 뭐 하겠어요.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안 좋은 생각을 해봤자 우울하기만 할 것 같아 최대한 좋은 쪽으로만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모든 상황 끝났고 저와 제 딸의 앞날만 보려고요. 이번 계기로 인해 저와 제 딸은 서로에게 더 많은 걸 의지하게 되었지만 딸이 하루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그 집안 소식을 딸을 통해 듣게 됐는데 남편의 신장을 받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신장 면역 반응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병원에 다시 입원을 했다고 하네요. 신장 이식을 한번 받게 되면 평생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식받은 신장이 10년 이상 되면 수명이 거의 다 돼서 면역 거부 반응이 갑자기 생겼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갈 때가 되면 가겠지만 저희가 받은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난다 해도 제 딸과 결혼을 진행시키고 싶지는 않네요. 비록 이번 결혼은 실패했지만 더 좋은 사람이 찾아오겠죠.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격려적인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위태로웠던 시댁 생활과 남편의 모진 박해 때문에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이번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저희 엄마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힘들어하는 저에게 위로도 못해줄 망정 상처를 남겨주는 일이 있었어요. 엄마는 꽤 오랜 시간 암투병 생활을 해오셨는데 아무래도 오랜 시간 항암 치료를 받아서 그런 건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더 이상의 치료는 힘들 것 같다고 했고 다른 장기에도 암세포가 또다시 발견돼서 계속되는 치료는 엄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이라고 더 이상은 무리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요. 엄마는 몇 년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신 뒤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집으로 돌아온 이후 혼자 계신 엄마가 많이 걱정돼 제가 엄마 집에 거의 매일을 붙어 있었는데 남편은 이런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오래 버티지 못할 거 옆에서 관심 가져주는 건 오히려 삶에 대한 미련만 남겨주는 거라며 제가 친정에 그만 갔으면 좋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물어봤어요. 시모가 엄마와 똑같은 입장이었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냐고 물어보니 제 말에 대답을 못하더군요. 그래서 시모도 엄마처럼 언제 어떻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입 조심하라고 한마디 해줬는데 제 말에 기분이 안 좋았는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점점 더 거칠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인 것 같아 최대한 상대를 안 하려 했는데 남편이란 놈은 저와 나눴던 대화를 그대로 시모에게 전달해서 집안 분위기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화가 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길래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인 것 같아 끊어버렸어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아예 대응을 안 하려 했었죠. 어차피 말을 섞어봤자 감정 소모만 되지 좋아지지도 않는 거 피곤하게 시모와 말씨름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댁 생활하면서 이미 어떤 사람들인지 전부 다 파악해놨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시간을 만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결혼 10년이면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금방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말싸움에서 더 안 좋은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보다 그냥 무시하는 게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아 엄마의 건강에만 신경을 썼는데 시모가 남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찾아왔어요. 하필 그때가 엄마가 약을 먹고 겨우 잠이 들었던 상황이라
최대한 조심하고 싶었는데 남편이란 놈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사이가 왔다면서 눈치도 없이 저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저희 엄마가 막 잠들었다고 했는데도 남편이란 놈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엄청 큰 목소리로 저희 엄마를 깨워버렸어요. 장모님, 좀 일어나 보세요. 계속 잠만 자면 오히려 몸이 처져서 안 좋다니까요.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건데요?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좀 왔어요. 질질 끄는 거 안 좋아하니까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 저희 가족을 위해서 좀 사용하면 안 돼요? 저희 부모님이 이번에 장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네요. 제1고층에 가벽을 허물어서 초밥집 체인점을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데 장모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계신 재산이 58억 정도 되시는데 가시기 전에 저희한테도 좀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기력 있으실 때 자금 좀 주시고 가시면 안 될까요? 사돈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걸 보니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버티기가 많이 힘드시죠? 이런 거 보면 사람 인생 참 한순간이에요. 아주 잠깐 왔다가 떠나는 이런 삶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나 싶으시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고 돈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사돈이 누리지 못한 거 저희가 이룰 테니 가지고 계신 재산을 쥐고 있으려만 하지 말고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심이 현명한 거죠. 당신 지금 이게 뭐한 짓이야? 어머님, 저희 엄마 건강 안 좋은 거 알면서 이런 일로 이제 막 잠드시려 했던 저희 엄마를 꼭 깨워야만 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돈 문제로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이러실 거예요? 그냥 대출을 받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저도 더 이상 좋게 넘어갈 순 없어요. 당신도 이제 그만하고 빨리 어머님 모시고 나가줘. 저번에도 이 문제로 힘들게 하더니 이번에도 또 그래? 10억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초밥집 하나 차리는데 무슨 10억씩이나 들어. 그리고 당신 우리 집에 돈 맡겨놨어? 당신이랑 내가 뭐 좋은 관계라고 양심도 없이 뻔뻔하게 달라고 그래. 나 짝도 진짜 두껍다. 이제 그만 나가세요. 이 사람과 이혼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 엄마 돈을 줄 것 같아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엄마 건강만 더 악화되고 있다고. 시댁 식구들은 몇 년이나 음식 장사를 했었는데 전부 다 말아먹고 결국 폐업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걸 알고 그 재산의 일부를 받아서 상당히 큰 초밥 식당을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모습이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엄마가 가지고 계신 58억의 재산은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부동산 사업을 하셨는데 남겨두고 가신 재산을 엄마가 거의 처분하시고 보유하고 계셨어요. 투자나 재산을 불릴 생각 같은 건 하지 않고 적금하면서 아빠가 남기고 간 재산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의 재산이 많다는 걸 알곤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하면 뺏겨 먹을 수 있을지 그것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혼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단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계속 설득을 시켰지만 아무리 남편과 부부 관계가 좋아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인데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는 남편과 시모의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10억이란 돈을 주면 앞으로 저와 아이들과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엄마를 계속해서 설득하려 했어요. 엄마는 두 모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몸을 돌리셨고 저는 그런 엄마의 반응이 어떤 말을 하는 건지 눈치채고 서둘러 두 모자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안 나가려는 거 겨우 돌려보낸 뒤 엄마 옆에 다시 앉았는데 남편과 시모가 가고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엄마도 이제 거의 한계인 것 같은데. 우리 딸이 엄마가 없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살 건지 걱정돼서 요즘 잠이 다 안 온다. 사위라는 놈은 내 재산을 탐내기만 하고 정작 너랑 아이들은 돌볼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엄마가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 같네. 이혼이야. 네가 결정할 문제지만 사위가 내 재산의 일부를 받는다면 정말 너와 아이들한테 잘할 수 있을까? 엄마는 네가 꾸린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지. 불행해지는 모습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알지? 그이와는 이혼은 이미 거의 확정된 상태예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실망하면서 살아왔는지 엄마도 잘 알잖아. 지금 저러는 거 엄마한테 돈 뜯어내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는 거지. 저 모습에 속아서 돈 주면 180도 변해버릴 사람이라니까. 10년간 살 부대끼면서 살아온 제가 잘 알아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무시해요. 엄마 재산 가지고 제가 아이들 잘 키우면 되는 거지. 굳이 저 인간들과 엮여서 피해받을 이유 있어요?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엄마는 걱정 마세요. 엄마는 항상 제 걱정뿐이었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고 있었지만 남편의 정신머리가 썩어 빠졌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남편이 많은 걸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제야 수습하려고 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어도 그게 전부 다 돈 때문에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시모도 엄마의 건강이 안 좋아지기 전에는 저에게 온갖 막말에 상처 줄 수 있는 건 거의 다 줘놓고 뒤늦게서야 수습하려니 제 감정이 좋게 바뀔 수는 없었죠. 눈앞에 많은 재산이 보이는데 손에 쥘 수는 없다 보니 점점 더 안달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내가 분명 얘기했을 텐데 우리 엄마 집에 오지 말라니까?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굳이 어머님 끌고 와서 돈 달라는 말을 해야 됐어? 아니 글쎄, 내가 잘 한다니까.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 그래도 우리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애들 생각도 해야지. 아빠 없는 아이들 만들 거냐고. 그리고 같이 좀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잖아.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나중에 당신도 분명 도움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좋은 쪽으로도 좀 생각해보자. 안 좋은 감정 있던 것들 싹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새 출발하는 거야. 우리 결혼 초에는 정말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무 싫은 감정만 가지고 있지 말고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야.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앞으로 잘해주겠다고 약속했다니까. 내가 당신 집안 말을 어떻게 믿어? 매번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눈앞에 잡힐 것 같은 돈이 계속 안 잡히니까 속이 막 타지? 그런데 나는 당신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아. 내가 그동안 속고 살아온 게 얼만데. 맨날 말로만 잘하겠다고 하지. 항상 그때뿐이잖아. 나는 이제 당신의 거짓말 지긋지긋해. 우리는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어. 그리고 아빠 없는 아이들 만들고 싶냐고? 당신이 언제 애들 걱정 한 번이라도 해봤어? 감기 걸려 고생했을 때 옆에서 신경 써준 적이나 있어? 열이 39도 올라가도 걱정은 1도 안 하고 밖에서 술이나 퍼먹고 들어왔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아빠 타령이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한다잖아.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니까. 남편 딱 한 번만 믿어봐.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정말 이혼해 줄게. 아니, 당신 말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나는 무조건 이혼할 거야. 합의 이혼하지 않을 거면 소송까지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혼자 있는 거 불안해서 이만 가봐야 돼. 더 이상 같은 문제로 입 아프게 하지 말고 당신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내 마음 절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 관계 좋아질 수 없어.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돈을 위해서 무릎까지 꿇는 모습을 보니 갈 때까지 간 것 같아 더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제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나서야 후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현관문 앞에서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전화를 했길래 걱정돼서 남편을 뿌리치고 급하게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고통스러웠는지 신음을 하길래 바로 전화를 끊고 119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곤 저도 응급실로 향하려는데 갑자기 남편이 배를 움켜잡더니 상당히 고통스러운 얼굴로 저보고 도와달라며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고통이 밀려온다며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좀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배에 통증이 왔다고 고통스러워하면 어느 누가 믿겠어요. 저를 병원에 가지 못하게 붙잡으려는 연기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남편의 발을 뿌리친 뒤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려 했는데 1층에 멈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시댁 식구들이 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밀친 뒤 아이들을 차에 올려 태운 다음 운전석으로 올라타려 했는데 시모가 제 팔을 붙잡더니 어딜 가냐고 하길래 엄마가 많이 위독하셔서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 가봐야 한다고 시모의 팔을 뿌리쳤어요. 그 말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제 말에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제 뒤를 바짝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 병원에 도착해 엄마가 입원한 병실로 들어가니 다행히 응급처치는 끝났는지 안정을 찾으셨어요. 담당 의사는 병실에서 엄마 곁을 지키고 있던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밖으로 부르길래 담당 의사를 따라갔는데 엄마가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면서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심장이까지 암세포가 퍼져 있는 상태라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만도 기적이라면서 엄마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걸 알려주었네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옆에서 듣게 된 시댁 식구들은 제 앞에서 충격적인 행동을 보였어요. 엄마가 한계라는 말에 응급실 앞에서 행가래를 치더니 시모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유, 세상에. 아니, 그럼 일단 계약부터 좀 할까? 내가 말했던 초밥집 그거 서둘러 진행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아까 내 아들이 그랬거든. 너랑 단둘이 대화를 할 건데 문제가 생기면 연락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걸 보면 대화가 잘 이루어졌나 보네. 아유, 정말 잘 생각했다. 부부싸움은 원래 칼로 물베기라고. 함께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별것도 아닌 일로 이혼하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애들도 생각해야지. 그럼 지금 바로 전화를 넣어야 되겠다. 서둘러 계약해야 내가 받은 위치에 입점이 가능하거든. 이번엔 진짜니까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5년 안에 원금 되찾을 수 있댄다. 그런데 왜 내 아들은 아까부터 전화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해줄 생각도 없는데 시모는 혼자 들떠선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려고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응급실로 급하게 들어온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고 상태가 많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수술대에 실려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의료진의 긴급 호출에 담당 의사들이 몰려와
상황 파악을 하면서 수술실로 들어가려 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저와 대화를 나누던 남편이 들것에 실려오는 모습에 경악을 했어요. 배가 아프다며 뒹굴었을 때 그냥 연기인 줄 알았었는데 그게 진짜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당황해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전화통화를 붙잡고 있던 시몬은 남편이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곤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는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상황이 많이 안 좋은 만큼 나중에 다시 알려주겠다면서 수술실로 다급히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제 멱살을 잡았어요. 너지? 내 아들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 너잖아? 어쩐지 계속 전화를 안 받길래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급하게 나오는 것 같더구만. 너, 내 아들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돈 주기 싫어서 약이라도 먹인 거야? 당장 경찰부터 불러야 되겠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 네가 인간이야?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요. 저 사람이 쓰러진 게 왜 제 탓인데요? 검사 결과 나오면 그때 알 수 있겠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둘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오빠가 깨어나 보면 알겠지. 분명 우리 오빠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건강했던 오빠한테 갑자기 왜 문제가 생겼겠어? 언니,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주기 싫다 해도 어떻게 사람을 해치려 할 수가 있어요? 58억이나 재산이 들어온다면서 고작 10억 달라고 했다고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들어놔? 만약에 못 깨어나면 너는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마. 다들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사람이 말을 하면 좀 알아들으라고. 당신들은 이 상황에서도 돈밖에 안 보이지? 장난인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이유는 저도 알지 못했어요. 배가 아프다는 말만 했지 다른 증상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연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수술실에 있던 남편이 나오게 되었고 병실로 옮겨지고 있을 때 담당 의사가 다가왔어요. 상당히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는데 담당 의사의 입에서 나온 남편의 진단 결과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시댁 식구들은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시모는 대성통곡하더니 결국 졸도해 버렸습니다. 제가 남편을 해하려 들었다고 생각했던 시댁 식구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면서 충격에 휩싸여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뒤늦게 깨어난 남편도 자기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시모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기 애미야.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러니 제발 내 아들만 좀 살려줘라. 시키는 거 다 할게. 평생 동안 네가 하라는 거 다 하면서 살아갈 테니까 제발 내 아들만 좀 살려다오. 너도 알잖아. 우리 집안 망해버린 거. 장사로 전 재산 전부 다 말아먹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가 않은데 내가 도움받을 곳이 어디 있겠니? 언니, 오빠 이대로 죽게 놔둘 거야? 애들도 있는데 오빠가 이대로 떠나면 얼마나 슬프겠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 우리 오빠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분명 벌받게 될 거야. 우리가 앞으로 잘할게. 새언니가 한 번만 도와줘요. 나도 무릎 꿇으면 되잖아. 아빠,
뭐하고 있어?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좀 전에 했던 말들, 그동안 너한테 상처 줬던 말들 전부 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일단 우리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니? 췌장은 말기라서 힘들다곤 하지만 시도조차 안 해보고 떠나보낼 순 없잖니. 나는 아직 우리 아들 보낼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병을 키우기만 하면 애비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무릎 꿇을 테니까 우리 아들 치료받을 수 있게 네가 제발 도와다오. 이렇게 부탁하마. 시부모와 신우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지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는 온갖 상처 다 줘놓고 시집살이 독하게 시켜놓고서 남편의 몸에 문제가 생기니 이제 와서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지만 이미 그 인간들에게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뒤늦게서야 눈앞에 펼쳐진 자신의 상황이 실감이 났는지 저에게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정말 못난 남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 정말 미안해. 애들 아빠로서도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도 너무 후회스러워. 처음부터 잘했다면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겠어. 이미 당신은 나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고 우리 관계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나에게도 기회라는 걸 한 번만 주면 안 될까? 비록 지금은 환자의 몸으로 있지만 당신 도움으로 회복이 되고 퇴원까지 하게 되면 남은 인생 평생 동안 당신 떠받들면서 살아갈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도와주라. 이렇게 손 벌리는 거 정말 구차한 거 아는데 나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아. 내가 나이가 몇인데 벌써 죽음을 맞이하기에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우리 애들 결혼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당신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는데 이대로 끝내기에는 내 삶이 너무 아까워. 나 이 나이에 떠나려고 지금까지 이악 물고 살아온 거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당신이 전부 자초한 일 아니야? 그렇잖아도 담당 의사랑 얘기해봤는데 항암 치료를 받아도 아마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 암 중에서도 제일 고치기 힘든 암이 췌장암이래. 이미 수술 불가 판정 받았어. 항암 치료 받는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대. 시간만 늦출 수 있는 거지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당신 인생은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해.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변 정리나 했으면 좋겠어. 당신 살겠다고 들어가는 돈 아껴서 앞으로 애들한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게 쓰는 거 아니겠어? 가족들도 많은데 무슨 걱정이야. 가기 전까지 그래도 곁을 지켜줄 텐데 든든하잖아. 시댁 식구들은 제 앞에서 오열을 했지만 저는 조금의 감정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감사함을 모르는 인간들한테 호의를 베풀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난 이후 저희 엄마도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결국 제 손을 놓고 먼저 떠나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얼굴 한번 비추지 않다가 엄마 발인식 날 한바탕 난리를 치고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했으니 시댁 식구들도 화가 많이 난 듯 보였습니다. 어차피 제가 손해볼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를 자극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경찰 불러서 정리했고 남편과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계산을 해봤는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정말 쥐꼬리만큼 적더라고요. 재산 그거 조금 받겠다고 시댁 식구들과 얼굴 붉히면서 버티고 있느니 하루빨리 정리하고 애들과 새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혼 도장 찍어 버렸습니다.
과거에 상당히 폭력적이었던 남편한테 조금의 미련도 안 남아있고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과의 악연을 하루빨리 정리한 거에 대해 조금의 후회도 없어요. 처음부터 잘했다면 서로에게 관심도 많이 가졌을 테고 그런 몸의 이상 반응도 금방 알아낼 수 있었을 텐데 미련한 행동으로 인해 결국 본인의 수명을 단축시켜 버렸네요. 앞으로 남은 인생 제 딸들의 미래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요. 애들한테도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설명했고 그동안 남편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애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제 사연을 통해 여러분들께서도 언제 어떻게 사람의 인생이 바뀔지 모른다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뒤늦은 후회보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올가을 들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재작년에 이혼을 했던 전 남편과 잠깐 얼굴을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작년 이맘때 저와 이혼을 왜 하게 됐는지 또다시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1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던 날이었고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된 날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이후 10년 동안 시댁 집안과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참고 살아갈 만 했었습니다. 남편도 너무 벗어나는 행동을 해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크게 화를 낼 일도 없었고 다른 가정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변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매년마다 시댁에서 김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날도 당연하게 시댁에서 김장을 했었는데 매번 하던 양에 비해 그날 김장의 양은 평소 제가 알던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작년 김장이 적어서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양을 준비하신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김장이 전부 끝나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는 평소 해오던 김장의 양보다 100포기 정도를 더 시켰는데 김장이 거의 끝나갈 때쯤 귀한 손님이 오기로 했다며 약속 시간이 다 되어 간다면서 서둘러 정리하라고 재촉하셨어요. 그리고 100포기 김장김치를 한쪽으로 빼놓으라고 시키셨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오길래 김장김치를 100포기나 주는지 이해할 순 없었지만 시키는 대로 일단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귀한 손님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시댁에 발을 들이는 순간 뭔가 느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저보다 약간 젊은 여자인 것 같았는데 시모가 쫄쫄매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누구시냐고 여쭤봤고 그 순간 시모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저에게 상상 이상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시댁 집안에 새로 들이게 될 며느리라면서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를 저에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시동생은 이미 결혼을 했고 저도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새 며느리로 들이려고 데려왔다는 말을 했을 땐 그 말이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봤는데 제가 아닌 눈앞에 보이는 여자와 남편을 엮어주고 싶어 부른 거라며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저도 시모의 말에 당황스러워서 장난으로 받아들이려 했는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머님,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새 며느리라뇨? 방금 하신 말 농담이죠? 아무리 장난이라도 손님 앞에서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죠. 내가 언제 너한테 장난친 적 한 번이라도 있었니? 나는 돌려서 말하는 성격도 아니고 지금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 너도 조만간 내 아들과 정리해줬으면 좋겠구나.
평범한 너희 집안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집안이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생각은 없으니 네가 빠져주면 좋겠구나. 네? 아니, 갑자기 빠져달라뇨. 그이랑 결혼 생활 문제없이 잘하고 있었는데 예고도 없이 이게 무슨 정신 나간 말이에요. 저는 그이랑 이혼할 생각 꿈에도 한 적 없어요. 애들은 또 무슨 죄인데요? 저기요. 그쪽이 오늘 우리 집에 온 거 정말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올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놀러 왔겠어요? 이 집안의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신다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대가는 별로 대하고 싶지 않은데 어머님 말 못 들었어요? 아, 그리고 여기 따로 준비해 놓은 김치통 전부 차에 좀 실어주세요. 하던 일은 끝까지 마무리 지어야죠. 어머님, 그럼 저희는 방에 들어가서 하던 얘기 마저 할까요? 못했던 대화 마무리가 잘 되어야 이 결혼 성사될 수 있다는 거 어머님도 잘 아시죠? 그럼 서둘러 끝내고 빨리 나가보세요. 아니, 이 여자 정말 웃기는 여자네. 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언제 봤다고 나한테 명령질이야. 너야말로 남의 가정 화탄 낼 생각 말고 당장 꺼져. 웃어?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 지금 누구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예, 지금 중요한 얘기 해야 되거든. 밖에 주차되어 있는 저 차에 김치통 옮겨놓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갑자기 찾아온 돌발 상황에서 제가 받은 더 큰 충격은 이런 광경을 동서내외와 시부가 뒤에서 전부 지켜보고만 있다는 거였어요. 그제야 저만 빼고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눈치챈 저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모가 상간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길래 그 뒷모습에 이성을 잃은 저는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버렸습니다. 제 삶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걸 직감하게 되면서 힘들게 쌓아온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았던 저는 무조건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려야 했어요. 그렇게 정신 나간 여자처럼 한바탕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뒤늦게 들어온 남편이 저와 상간녀가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곤 많이 놀랐는지 급하게 달려왔는데 저와 상간녀를 분리시킨 뒤 괜찮냐며 온몸을 살펴주고 있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보는 모습에 결국 눈시울이 붉어졌고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제가 아닌 상간녀의 몸 상태를 살피고 있던 거였네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지. 남편을 포함해 시댁 식구들 전부 상간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한마디가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람 불렀어요? 아, 그냥 좀 기다려주면 제가 알아서 이 사람과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일을 키우게 되면 우리가 불리해진다는 거 몰라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 의사 며느리 얻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새 며느리가 내민 조건에 대해서 우리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거 아니야. 저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어차피 결정권은 저에게 달려있는데 상황을 왜 이렇게 안 좋게 만들어서 저를 힘들게 하세요? 어머니는 그만 신경 끄세요. 아들, 배가 도착했을 때 서둘러 올라타야지. 때를 놓쳐 떠나버린 다음에 붙잡으려 하면 너를 기다려 줄 것 같니? 의사 며느리 얻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의사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급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급해질 수가 있겠어? 며느리한테는 시간이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어차피 알게 될 텐데 그때나 지금이나 뭔 차이야? 하루빨리 해결하고 각자 인생 살아가면 되는 거지. 새 며느리한테도 시간이 없어서 많이 급하다고 하잖아. 다들 아주 제정신이 아니네. 의사 며느리가 그렇게 좋아? 한 가정을 깨버릴 만큼
당신들 집안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나 봐. 의사 며느리를 둔 집안이 되면 급이 달라질 것 같아? 밖에서 대우가 달라질 것 같냐고. 대충 말을 들어보면 전현이 서둘러 나를 내치고 이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순순히 그렇게 되길 기다려줄까? 몇 년이 걸리던 나는 소송으로 진행할 거고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선 전부 다 뜯어낼 거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소송을 하든 말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니 앞으로 내 집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마음에 쏙 드는 내 며느리가 앞으로 모든 걸 태워주기로 했다. 아, 그래요? 돈을 많이 주기로 했나 봐요.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내치고 이 자리에 전현이 앉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뜻대로는 안 될 거야. 저는 현관문 앞에 써여있는 김치통을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렸고 시모가 화를 내며 저에게 달려들길래 김치를 손으로 한 뭉텅이 주워들어 시모의 얼굴을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김치를 주워들어 명품 정장 차림의 옷을 입은 상간녀에게 달려가 얼굴과 몸에 사정없이 문질러 버렸습니다. 남편은 눈이 돌아버린 제 팔을 잡아 강하게 밀치길래 매운 김장 양념에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간녀의 얼굴을 닦아주는 남편을 향해 김치통을 머리 위로 부어 버렸습니다. 동선애와 시부가 힘을 합쳐 저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고 저는 마당에 있던 긴 장대를 들어 뒷마당으로 가서 땅에 묻은 김치독을 전부 다 깨부숴 버렸습니다. 힘들게 고생해서 만든 김장김치가 그 인간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치떨리게 싫었어요. 하나도 먹지 못하게 김치독을 전부 깨부숴 버린 뒤 거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얼굴이 김치 양념으로 범벅이 되어버린 얼굴로 저에게 달려와 장대를 뺏으려 하길래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제 손에 묻어있던 양념 때문에 장대가 손에서 미끄러져 멀리 날아가 버렸고 시모가 가만두지 않겠다며 양손을 뻗어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길래 김치를 못 얻을 때 쓰던 고무 장갑을 주워들어 시모의 뺨을 향해 세차게 내리쳐버린 뒤 한마디 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직 듣진 못했지만 저 의사 며느리를 얻으려면 니들한테도 그만한 조건을 들고 왔겠지. 그리고 그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의사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어 나를 내치려고 그동안 몰래 관계를 만들어 갔을 텐데 끼리끼리 잘 노는 걸 보니 니들한테 꼭 맞는 안성맞춤 같네. 한심한 것들. 니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보겠어. 그리고 이건 내 몫이니까 내가 가져가. 고무장갑에 뺨을 맞은 시모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속수무책으로 저에게 당했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괜히 또 건드렸다가 더 큰 일이 생길지도 모를 두려움을 제 눈빛을 보고 느꼈는지 부들부들 떨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힘들게 만들었던 김장김치를 차에 실은 뒤 친정집으로 향했는데 갑작스럽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갓길에 차를 세운 뒤 한참 동안 차 안에서 오열을 했어요. 10년의 시간 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으니 맨정신으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차 안에서 눈물을 쏟아낸 뒤 친정으로 들어갔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저를 보게 된 부모님께선 제 모습을 보고 경악을 했어요. 시댁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한 뒤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 내렸고 저에게 상처를 준 시댁 식구들에게 분노한 부모님은 당장 시댁에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또다시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 그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다며 조용히 정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모님께 부탁을 했어요.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땐 분노한 마음이 커서 소송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 인간들의 얼굴을 장기간 보고 싶지 않았을 뿐더러 합의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등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맞춰준다는 말에 속전속결 이혼을 추진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낸 뒤에 법적으로 남이 되었고 숙려기간 3개월이 채워져 남편과 다시 한번 법정에서 이혼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해 얼굴을 마주하게 됐을 때 무슨 이유 때문에 저와 이혼을 하고 그 여자를 택했는지 물어봤어요. 어차피 이제 너랑 나는 법적으로 완전한 남이니까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지금은 말해줄 수 있겠네. 나도 처음엔 어머니가 갑자기 여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을 때 많이 놀라긴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의사이고 조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고민 끝에 결정을 하게 된 거야. 솔직히 너랑 10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관계에 많이 뜸했잖아? 당신한테 여자로서 매력도 못 느꼈고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과 잘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는 거지.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살가운 성격도 아니고 나한테도 별 감정 없이 애들 때문에 억지로 사는 게 느껴졌는데 굳이 결혼 생활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 당연히 그쪽 집안에서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조건은 있었지. 어머니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땐 나도 꽤 충격을 받긴 했지만 눈 한번 딱 감으면 우리 집안의 격이 달라지는 거고 남은 인생뿐만 아니라 그 사람 사이에서 낳은 내 자식들까지 앞으로의 미래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기회가 우리 집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언제까지 가난에 쫓기며 살아갈 순 없잖아? 남편이 왜 저를 버리고 직업이 의사인 여자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듣게 되는 순간 남편이 정신 나간 놈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제일 처음 세운 시모가 정신병자라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아무리 의사 집안이 좋고 자신들의 삶이 달라진다 해도 자기 아들의 신장을 의사 집안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의사 며느리를 드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가 돈 때문에 자기 자식의 신장을 남에게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또 받아들인 남편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희 집안도 그렇고 시댁 집안 또한 잘 사는 형편은 아니에요. 남들처럼 평범하고 월급 받는 걸로 빚 갚아가면서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그런 평범한 집안인데 누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지들의 인생에 매일 불만을 가지고 있던 시댁 집안 사람들은 결국 돈 앞에서 모든 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 시모가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는데 담당 의사였던 상간녀가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해주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아냈었는데 시모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질문을 던졌을 때 상간녀는 시모에게 자신의 집 사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기 어머니도 시모처럼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속마음을 꺼내자 시모는 그 자리에서 상간녀에게 조건을 던졌어요. 자기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 조만간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거짓말로 상간녀와의 만남을 주선했어요. 며느리로 들어오면 자기 아들의 신장을 주겠다는 말에 언제 신장을 이식받게 될지 기약이 없었던 상간녀의 어머니가 많이 위급한 상황이었고 서둘러 신장을 받지 못한다면 끝내 세상과의 작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둘러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반대했었지만 시모의 적극적인 설득 끝에 결국 저와 이혼을 하고 의사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기로 결심을 하게 됐던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도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머뭇거리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이 답답했던 시모는
상간녀의 어머니가 죽으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싫었는지 김장날 제가 시댁에 있는데도 상간녀를 불러들인 거였습니다. 상간녀 또한 자기 어머니가 서둘러 신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건 시모와 같은 입장이었고 결국 지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댁에서 큰 난리를 친 거였어요. 이런 상황을 모두 듣게 된 저는 조금의 미련도 없이 남편에게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남이 된 이후 저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키우면서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남편과 이혼한 지 2년의 시간이 흘렀을 시점에 저희 부모님 집 앞에서 전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끝낸 뒤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전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경악을 했어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우리가 헤어진 지 2년 만인가? 내 모습이 많이 달라져서 놀랐지? 나도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될 줄 몰랐는데 당신을 놓친 거에 대해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나 지금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야. 2년 전에 있었던 일들 기억하지? 그 여자의 어머니한테 내가 신장을 이식해주고 그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었잖아. 나도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었고 그 집안처럼 잘 살고 싶었거든. 넓은 아파트에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의사 마누라 옆에 두고 호화스럽게 사는 그런 그림을 상상했기 때문에 내 신장 하나쯤은 그 여자의 어머니한테 줄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막상 수술을 앞두고서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야. 신장 이식을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사례도 꽤 있다는 걸 조사하게 되면서부터 내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자 결국 신장 이식 당일 병원에서 도망쳐 나갔어.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거야. 그 여자의 어머니는 결국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해 끝내 숨을 거뒀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자식들도 해주지 않는 신장 이식을 굳이 내가 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런데 이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더라고. 그지만 자식들은 쥐들 몸에 손대기 싫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신장 이식을 해주지 않았으면서 나 때문에 죽었다고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 결국 나의 두려움이 모든 걸 망쳐버리게 되었던 거지. 시간을 되돌려 보니까 내가 잘못 선택을 한 것 같아. 가족들은 나의 선택에 대해 용서할 수가 없다고 연을 끊어버렸어. 의사 집안을 놓쳤다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그날 이후 나는 지금까지 우리 가족과도 연을 끊고 살아간 2년 동안 정말 외롭게 지내오면서 많은 걸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중이야. 당신과 아이들에게 저지른 내 실수 용서해 줄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어쩌라는 건데? 나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거야? 네가 그때 일을 후회하고 반성하면 뭐해? 내 마음속 깊이 남아버린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는데 너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됐는지 봐봐. 나는 아직까지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어. 나랑 그 여자가 몸싸움을 벌였을 때 네가 어떻게 했어? 나는 내팽개치고 그 여자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주지 않았어? 나는 당신 아이 낳고 10년간 헌신하며 살아왔었는데 고작 돌아오는 건 버려진 거였어. 그때 내가 애들을 우리 부모님 집에 맡겨두지 않고 같이 그 집에 있었다면 충격적인 장면들을 전부 봤을 테고 아이들의 정신에도 문제가 생겼었겠지. 네가 어떻게 되던 나는 상관하지 않아. 너에 대한 감정 손톱만큼도 남아있지 않다고. 다시는 내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 당장 내 앞에서 꺼져. 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도 알잖아. 힘들게 돈을 벌어도 가난에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런 삶이 나도 지치고 힘이 들었다고. 그때 내린 결정이 정신 나간 짓이었단 거 나도 인정해. 그만큼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말도 안 되는 조건에 혹했었지만 뒤늦게 깨달았고 신장을 주지도 않았잖아. 수술대에 올라갔을 때 당신과 아이들이 생각나더라고. 그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우리 가족들 곁이었어. 나 우리 집안과 연 끊었고 다시는 만날 일도 없을 거야. 과거의 잘못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애들 생각도 해야지. 아빠를 그리워했으면 좋겠어. 2년간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앞으로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도록 할게. 그러니 제발 나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아니,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어. 어찌됐든 너는 나를 내치고 그 여자랑 새롭게 시작하려고 수술대까지 올라갔던 건 사실이잖아? 만약 신장이 아닌 너한테 피해가 없는 조건이었다면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지. 네가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도망친 것뿐이잖아?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팠을지 생각은 해봤어? 아침 일찍부터 김장하던 그날 평소보다 100포기를 더했어.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그 여자를 집에 들였을 때 내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 모두가 철저하게 나를 속이고 계획을 세웠던 걸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소름이 돋는다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랑 다시 시작하는 일 없고 애들 얼굴도 보여주지 않을 거야. 지금 너는 가족들에게 내쳐지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아쉬워서 내 앞에 나타난 것뿐이야. 전 남편에게 등을 돌린 저를 붙잡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의 감정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받았던 상처는 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사람과 또다시 시작하게 됐을 때 그려지는 미래가 소름 끼치게 싫었어요. 전 남편은 제 발목을 잡고 끈질기게 놓아주지 않으려 하길래 제가 비명을 지르자 부모님께서 제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급하게 집 밖으로 나오셨고 전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몽둥이를 들어 거침없이 휘두르셨어요. 전 남편은 저희 부모님의 행동에 놀랐는지 도망을 쳤지만 며칠간 계속 집주위를 맴돌며 저와 다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길래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현재는 접근 금지 신청을 했지만 전 남편이 아이들 얼굴이 보고 싶다며 계속해서 접근을 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친자 포기 각서까지 썼으면서 이제 와서 저러는 거 정말 꼴도 보기 싫네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인간은 저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 아이들과 열심히 살아가면서 꼭 성공하는 모습 보여줄 겁니다. 그게 제일 큰 복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의 아픔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제 인생에 여러분들께서 응원의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힘이 되는 말 한마디가 삶에 많은 영향을 준다잖아요. 제 기막힌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